예, 안녕하세요. 중랑구민 여러분. 2020년 중랑 랜선 사회적 경제 교육 4회차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 김한주 이사장님과 사회적 경제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잘 가지셨죠? 예, 오늘은 사회적 기업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는 케이스 스터디 시간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의 시간을 진행할 서울청년대학의 김정윤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해외 사회적 기업 사례 한 군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네 군데, 이렇게 총 5군데의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사회적 기업 사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특별한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슈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튀니지에서 온 보슈라 엘갈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화여대 글로벌 MBA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세계 사회적 기업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청년대학에서 세계 시민교육, 국제 청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보슈라 선생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한번 사회적 기업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사례는 해외의 사회적 기업 사례인데요. 보슈라 선생님이 소개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슈라 선생님 준비해 주신 사회적 기업 사례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해외 사회적 기업 사례 바로 베트남의 1호 사회적 기업 코토입니다. 농원 티추안의 뜻을 가지고 있는 코토는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가르쳐야 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이며 레스토랑 및 교육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도 코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코토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코토는 1999년 베트남의 첫 번째 사회적 기업으로 설립되는데요. 포로 청소년들의 자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얻어 사회에서 잔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식을 혼자만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군여함으로써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이죠. 고토의 대표인 지미 팸은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스스로 잔립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려운 성장 환경 탓에 자존감이 낮고 소동적인 아이들이 성취감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잔립하도록 돕는 것이 고토의 목표라고 합니다. 고토의 미션과 비전을 정립해봤습니다. 한 번만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는 화면에 코토의 또 미션, 비전, 그리고 또 자세한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교환을 읽어봐 주시면은 코토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우리 보슈라 선생님이 코토에 직접 또 다녀오시기도, 예, 그리고 그 대표 지미팸이랑도 많은 대화도 나누셨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네. 혹시 방문하셨을 때 특별했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제가 기억나는 것을 고토에 있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토의 대표 지미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문화를 항상 아이들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유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이상적이었습니다. 고토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갔을 때 음식 분위기 등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베트남과 다른 세계 문화가 아주 잘 융합된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고 일반 고급 레스토랑과 비교해봐도 서비스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고토에 가서 지미팸 대표와 직접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데
임직원들과 아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행복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예, 보슈라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또 개인적으로 방문하셨던 그런 기업까지 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베트남의 코토가 여러분 그 사회적 기업의 또 해외 사례로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그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사회적 경제 교육을 또 진행하는 데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이나 또 다른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에서 많이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토를 첫 번째 사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부터는 국내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조직 사례입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사례는요, 주식회사 청밀이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인데요. 청밀은 기본적으로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 사업 또 식자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청밀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특별한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런 이제 유통 관련 기업이라든지 또 식 관련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또 그런 기업들이 많죠. 일반 기업들이. 근데 청밀을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여러분 될 수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청밀의 목적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이런 일자리 창출, 또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이런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그런 점이 이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서 구분짓게 하는 그런 핵심 사항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많은 이런 식자재 관련 기업들이 또 유통 관련 기업들이 있지만 그 목적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데에서 이 청밀의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펀데이 코리아 네트워크스라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보슈라 선생님이 또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릴 기업은 바로 펀데이 코리아 네트워크 사회적 기업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해 있고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축제, 여행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나왔던 듯이 한국에 있는 주한 외국인들이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여행, 역사 등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 외국인 여학생들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 펀데이 코리아의 미션, 비전, 가치, 사회적 책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축제, 캠페인, 역사, 음식, 전통 문화 등 다양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네요. 우리 보슈라 선생님이 또 이 기업에 대해서 또 많은 연구와 또 많은 또 방문하셔서 또 그 인터뷰도 많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좀 특별했었던 점이 있을까요? 펀데이 코리아는 방문했을 때는 인상적이었던 모습이 바로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같이 함께 일하는 멀티컬처럴 다양한 문화 인종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그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모습을 좀 찾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펀데이 코리아에 대해서 리서치를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요. 이 펀데이 코리아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런 이제 핵심적인 특징 어떤 게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제 결혼 이주민 여성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게 곧 앞서 이제 소개해드렸던 코토라든지 코토는 이제 부르 청소년들 그리고 청밀은 이제 장애인분들 취약계층 그리고 펀데이 코리아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뭐 사업 분야라든지 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기업이랑 똑같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차이점을 저희가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펀데이 코리아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좀 핵심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테스트웍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또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 사회적 기업이지만 또 그 사회적 기업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것 같거든요. 바로 이런 IT라든지 또 인터넷, 또 AR, VR 뭐 이런 좀 그 IT 이런 기술 이런 쪽에 또 사회적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을 보시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요새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원천 데이터라는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모집하고 가공하는 작업이 이제 굉장한 작업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의 손길이 이제 들어가는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웍스가 또 일반 IT 기업과는 또 다르게,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이러한 IT 관련 그 직업들 또 일자리에서 장애인분들의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웍스가 굉장히 그 예를 들어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여기서 데이터 가공을 하는데 많이 이제 투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 분야의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장애인 분들이 많은 이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또 우리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요,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바로 주식회사 동구밭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동구밭 어떤 회사냐 하면요, 바로 이제 천연 비누를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요. 보슈라 선생님도 비누 쓰시죠? 네, 씁니다. 맨날 쓰시죠? 당연하죠. 저도 맨날 쓰는데요. 네. 주로 비누를 살 때는 뭐 앞에 있는 이제 마트라든지 뭐 슈퍼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사게 되는데요. 아마 이 비누를 알게 되면은, 이 동구밭에서 만드는 비누를 알게 되면 이 비누를 많이 이렇게 쓰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비누 또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동구밭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다음 강의를 진행해 주시는 강사님께서 또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이제 위치해 있는 천연 비누 제조 회사인데요. 이 동구밭이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연 비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바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 천연 비누를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 노순호 대표님이라는 분이 여기 동구밭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2014년에 6년 전이죠. 이렇게 조그맣게 그 발달 장애인 분들과 함께 동구밭을 이렇게 밭을 일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뭐 그런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뭐 이런 게 딱 명확치는 않았지만 발달 장애인 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또 함께 하시면서 그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또 소명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신 거죠. 그래서 비누 제작사로서 지금은 발달 장애인 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몇십 명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성장을 이제 하게 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B2B 사업 또 B2C 사업 뭐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일반 비누 회사랑 또 일반 기업이랑 차별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바로 발달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5개의 사회적 기업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적 기업의 아이템이라든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일반 기업과 또 그렇게 차별되는 지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으로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구별되는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다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의 유형은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렸던 기업은 모두 공통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한번 추가로 제공해드리는 교환과 또 퀴즈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떻게 그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특징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 강의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강의를 위해서 다음 강의는 이제 현장 강의로 이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강의를 위해서 우리 보슈라 선생님이 또 어디 먼 데를 이렇게 갔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를 더욱 공부하고 싶어서 먼 곳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한 번만 보시죠. 한 번만 보시죠. 한번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간사분을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저와 함께 김두선 간사님을 만나러 돌아가 볼까요?